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경매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뭐 빌린 돈을 못 받아서 경매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경매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 나에게 경매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걸 정의를 안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끌려다닙니다. 저는 이 정의를 빨리 내렸어요. 나에게 경매란 뭐다? 부동산을 사는 방식이다. 이 부동산을 안전하게 사기 위해서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매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어느 순간 얘를 망각을 해요. 어디로 집중을 해버리냐? 얘로 집중을 해버려요. 공부로.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경매는 다시 한번 부동산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걸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을 사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순간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하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로 가봅시다. 자, 휴식님께서 저희 부자이커님, 제가 고시원을 경매로 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부터 생각하냐? 고시원이라는 복잡한 관계, 법, 운영, 세금, 관리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자, 정확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시원이라는 부동산 샀을 때 정확히 뭘 봐야 되냐? 고시원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크기. 크기는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크기. 그 다음에 이 고시원에 있는 이 위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수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수요 이거 알아보는 거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고시원 가가지고 방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방 없어요? 그러면 거기 사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얽매여 있었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케이 되면 어때요? 네. 그 다음에 이 고시원을 경매로 낙찰받기 전에 얘네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단계는 뭘까요? 지금 단계는 이 단계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게 클리어 되고 이제 입찰까지 고려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런 약간 법까지는 공부해 놓으면 돼요. 관계법. 왜? 고시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세금을 공부하시면 돼요. 세금은요, 여러분들이 부딪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자이커님, 그러다 큰일 나면요. 그러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네. 양도세에서 큰일 나는 분들 보면 보통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관가하고 그냥 먼저 신고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은 신고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신고를 해야 돼요. 왜? 신고하다가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지금 단계가 아니다. 언제 입찰하려고 하는 단계다. 그러면 뭘 할까요? 고시원의 크기. 고시원은 보통 얼마 정도 커요? 고시원? 10평? 아니죠. 최소 몇 평 정도 되죠? 한 80평에서 한 150평 이 정도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냐?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경매, 공매에서 이 제곱미터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곱미터에 대해서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딱 검색 방법이 나오는 거야. 아, 고시원을 검색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겠구나. 이게 검색 방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검색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검색해요? 자, 경매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경매 검색하면 이 옥션원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 세금을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고 경매 기초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이게 경매 정보를 주는 곳이니까.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 제가 자주 쓰는 게 있는데요. 이 건물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에서 네모까지 제곱미터 있죠? 그럼 아까 얼마였죠? 최소한 80평 이상이 했잖아요. 그러면 제곱미터는 뭐예요? 80평은 곱하기 3.3 해야 뭐가 돼요? 한 뭐 250 정도 되겠네요. 네, 250제곱부터 그러면 한 500제곱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고시원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색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 전체 이 물건 14,570개를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럴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빠르게 250제곱 이상이면 고시원이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250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잠깐만 250이긴 한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어디에 있는 그래야 관리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주도에 있는 고시원 낙찰 받으시려고 그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주소를 넣는 거예요. 자, 경기도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고시원은 뭐예요? 토지가 아니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건물이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크기에서 뭐 상업용, 업무용이 되겠네요. 보통. 그러면 이제 복수 선택에서 근린상가, 근린시설 정도 하면 보통 고시원 나와요. 이게 복수 선택 들어가서 근린상가.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걸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 경매 기초 과정에 또 제가 반복해 드릴 겁니다. 이 목록에도 처음에 목록 수량은 20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20개마다 계속 목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걸 한 이제 이렇게 100개로 해놓으면 한 번에 쭉 이렇게 10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네, 그렇죠? 검색을 하면 근린시설, 그리고 근린상가 중에 250제곱 이상인 애들이 쭉 걸려요. 그럼 몇 개밖에 안 나와요? 29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시원이 있나 없나를 이제 클릭해서 찾아가시면 돼요. 로얄 프레자 5층에 1200, 그러면 또 클릭해보세요. 왜냐하면 고시원은 고시원이라고 용도가 딱 박혀있지는 않아요. 이것도 사우나네. 예, 사우나입니다. 그럼 사우나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좀 아실 거는 사우나가 보통 있는 입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우나는 좀 좋은 입지에 잘 들어갑니다. 상가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사우나가 어디에 있는지. 보통 도시에 있으면 도심권, 메인 상가에 있는 경우가 많죠. 야, 이렇게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봐요. 이건 아니구나. 이거 별표 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강의 중에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기다 보니까 건물 있네요. 이거 봐볼까요? 네, 이거는 그냥 사무실 점포로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고시원이 나와요. 네, 이거는 사무실 및 스크린 골프장이네요. 네.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시원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 있냐? 가끔 다가구 형태로 나온 애들이 있어요. 다가구 형태로 해가지고 고시원이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가구 형태로 해가지고 건축을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고시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건, 이건 휴식님이 궁금해하시는 경매로 고시원 찾는 방법뿐만 아니고 전체 모든 물건을 이렇게 한번 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경매는 뭐다? 부동산을 사는 방법입니다. 요것만 꽉 잡고 계세요.